정원은 왜 영채의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막상 영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머릿속의 계산이 전부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영채가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짧은 숨, 헤라가 칭찬을 건넬 때마다 단단해지는 말투, 세훈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볼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지는 걸음. 하늘이 던진 가벼운 호기심이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아 미묘한 떨림을 일으킨다는 것까지. 그 모든 낌새가 뒤엉켜 정원은 오늘 밤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 조금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원은 영채와 함께 지원한 건양 패션 신입 디자이너 공모전 준비를 이어가며 헤라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헤라가 보낸 문장은 늘 짧았다. 수고했어요. 스케치 좋았어요. 다음엔 더 과감하게. 칭찬과 요구가 묘하게 섞인 문장이었다. 정원은 그 문장들을 곱씹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헤라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생각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헤라가 자신을 의외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오래 묻어둔 상처의 표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기범의 살인 누명이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온전히 살아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훈은 조심스러웠다. 비 오는 날 구두굽이 부러진 정원에게 헤라가 우산을 건네던 장면이 세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훈은 그때 헤라의 표정에서 묘한 서늘함과 연민을 동시에 보았다. 세훈은 헤라를 오래 봐왔다. 칭찬을 할 때조차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정원 앞에서는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세훈은 그 작은 이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말로 옮기지 않았다. 이유를 붙이면 모든 관계가 갑자기 기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정원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첫 만남 이후 하늘은 정원이 보는 앞에서 굳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었다. 하늘과의 대화는 늘 편안했다. 하늘은 정원이 말을 고를 때 기다릴 줄 알았고 농담을 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다. 정원은 하늘의 그런 태도에서 묘한 안심을 느꼈다. 그러나 안심은 곧 경계로 이어졌다. 하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단순한 호기심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원은 알고 있었다.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영채는 서두르지 않았다. 영채는 정원의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래전 스케치북에 감춘 선들, 밤새 그린 컬러 샘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원단 조각들. 영채는 그 기억들을 꺼내며 정원을 조금씩 움직였다. 정원, 내가 앞에 서야 해. 영채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내가 앞에 서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말 끝에서 영채는 종종 멈칫했다. 영채 자신도 알았다. 그 말의 절반에는 자신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헤라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래 머물렀던 그 순간 영채는 인정해주는 달콤함을 전부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그 욕망이 도를 지나치기 전에 선을 긋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 번 기울면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난숙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영채를 데리고 맞선과 면접 일정을 연달아 잡으면서 난숙은 말끝마다 현실을 끌어왔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사람들은 결과만 봐. 정원이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난숙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원은 그 말 사이에서 영채가 점점 숨을 얕게 쉬는 걸 느꼈다. 영채는 가끔 웃으면서도 눈동자를 천천히 아래로 떨구었다. 정원은 그 떨굼의 리듬을 알아챘다. 그건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리듬이었고 그 빚은 대개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정원은 기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기범은 금방 받지 못했다. 결국 연결되었을 때 기범의 숨에서는 병원의 냄새가 났다. 기범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기범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원은 알았다.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기범은 새로운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 처방이 바뀌었거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거나 그 셋 중 하나였다. 기범의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한 재심 준비가 조용히 그러나 지독하게 오래 걸리는 중이었다. 정원은 재심 서류 사이에서 부모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상한 사실 하나에 마음이 걸렸다. 기범의 기록 어딘가에
오래전 건양과 얽힌 행정 기록이 미묘하게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정원은 그 흔적을 쫓을수록 어떤 이름이 마음에 떠올랐다. 헤라였다. 정원은 자신이 왜 헤라에게 끌리는지 이제는 단순히 업계 권력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헤라가 던지는 짧은 칭찬은 이상할 정도로 정원의 오래된 결핍과 정확히 맞물렸다. 기범의 누명 이후 정원은 칭찬이라는 것을 안전하지 않은 감정으로 분류했다. 칭찬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책임을 낳고 책임은 비난으로 바뀌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라의 칭찬은 그 과정을 일으키지 않았다. 칭찬 이후에도 헤라는 새로운 기대를 내세우지 않았다. 다음엔 더 과감하게 라는 말은 분명 요구였지만 비난으로 이어질 구멍을 남기지 않았다. 정원은 그 구멍이 없는 말에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오래 눌러둔 질문을 비로소 꺼낸다. 영채의 부탁은 뜻밖이었다. 맞선 당일과 면접 일정이 겹쳤다면서 영채는 정원에게 자신 대신 면접장에 들어가달라고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 필요했다. 영채는 잘 알고 있었다. 정원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러나 영채는 정원의 곁에 자신이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영채는 헤라에게 자신의 디자인이 인정받는 순간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타협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걸 직감했다. 그 타협의 첫 번째가 맞선이었다. 난숙이 준비한 맞선 상대는 건양과 얽힌 투자를 약속한 사람이었고 그 약속은 영채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영채는 스스로에게 이 정도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반복했다. 그리고 정원에게 딱 한 번만, 딱 이번만이라고 말했다. 정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영채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정원은 그 흔들림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거짓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연습하면서 강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정원은 영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고 있었다. 정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일하기보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가까웠다. 정원은 거짓말 앞에서 늘 약해졌다. 왜냐하면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세상의 몇몇 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숨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명이 오래 지속될수록 진실은 더 조심스러운 얼굴을 하게 된다. 하늘은 며칠째 연락을 아꼈다. 하늘은 정원이 바쁜 걸 알고 있었고 굳이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하늘은 정원이 자신에게 마음을 조금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서운해졌다. 서운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당황스럽고 당황하면 문득 정원에게 더 연락하고 싶어졌다. 그 욕망이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하늘은 시간을 끌었다. 시간을 끌면서도 하늘은 정원의 스케치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하늘은 그 메시지에서 주저와 윤리를 동시에 보았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자신을 별로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세우는 건양 내부의 투자 보고서를 받아들고 머릿속 계산을 다잡았다. 국면은 좋지 않았다. 건양이 준비하던 신규 라인이 외부 투자 실패로 보류될 위기였다. 세우는 보고서 사이에서 헤라의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감정이 아닌 기준. 세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감정이 아닌 기준. 세우는 자신이 그 기준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원을 바라보는 마음의 온도는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세우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그 온도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세우는 자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헤라가 정원에게 우산을 건넸던 날 정원이 젖은 발로 걸어가며도 자신감 있게 어깨를 세웠던 순간들. 세우는 그 장면들을 되돌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감정을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공모전 1차 발표를 앞두고 헤라는 영채에게 개별 피드백을 보냈다. 영채의 패턴은 정확했고 컬러는 안전했다. 헤라는 안전은 때로는 비겁함이 된다고 적었다. 영채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영채는 난숙의 계획과 헤라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계산했다. 용기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영채는 대가가 무서웠다. 그래서 영채는 정원에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이 향하는 방향을 굳이 오래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상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면접장 안에서 정원이 자신의 이름을 대신 말하는 장면, 맞선 자리에서 영채가 웃으며 건네는 인사,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남게 될 나머지 말들. 정원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생각했다.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때였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정원이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질문은 빠르고 정확했다. 포트폴리오의 결을 묻고 원단의 용도를 따졌다. 정원은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틀릴 수 있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추측을 말했다. 솔직한 추측은 때로 정답보다 신뢰를 가져온다.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팀에서 당신이 얻고 싶은 건 뭡니까? 정원은 잠시 멈추고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그 말은 의도한 맥락과 조금 다르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진심이 면접장을 묘하게 가라앉혔다. 사람들은 진심이 어색할 때 침묵을 선택한다. 한편 영채는 맞선 자리에서 조심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난숙이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고 상대는 처음부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건양 신규 라인 관심이 많습니다. 영채는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다. 관심이라는 말 뒤에 붙는 조건을 듣고 싶네요. 상대는 솔직했다. 디자이너가 누군지, 브랜드 스토리가 뭔지, 그리고 내부 의사결정권자와의 연결 가능성. 영채는 그 말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다. 헤라였다. 상대는 힌트를 원했고 영채는 이름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담보로 잡히는 느낌을 받았다. 영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딱 2번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2번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자주 돌아왔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세우는 정원에게 연락했다. 세우는 공모전 일정과 별개로 건양 내부의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알렸다. 투자 유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우는 말했다. 새로운 라인을 밀려면 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결과로 설득해야 할 때예요. 정원은 그 말이 고맙다고 느꼈다. 세우는 늘 결과를 말했지만 오늘은 과정의 상처도 함께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원은 자신이 세운의 목소리에서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그 인정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세우는 대화를 마치며 덧붙였다. 그리고 정원 씨,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하지 마요.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닌 묘한 허락이었다. 그날 밤 헤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원은 늦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은 나갔다. 헤라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헤라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오래된 출생신고 사본이었다. 그리고 짧은 문장.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답이 여기에 있어요. 정원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름과 날짜, 서명과 도장이 엇갈린 행정의 틈 사이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헤라였다. 정원의 호흡이 아주 천천히 변했다. 놀람과 분노가 즉시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퍼즐이 맞춰질 때 사람은 먼저 조용해진다. 조용함 뒤에야 비로소 진짜 감정이 올라온다. 정원은 낮게 물었다. 왜 지금이죠? 헤라는 답했다. 당신이 준비됐다고 느꼈습니다. 정원은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로 정원은 자신의 준비 여부를 기준으로 멈추지 않기로 했다. 정원은 헤라에게 말했다. 예전부터 의심했어요. 제가 모르는 진실이 어딘가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진실이 제 가족을 더 아프게 만든다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처까지 감당하겠습니까? 질문은 무거웠지만 문장 자체는 다정했다. 다정함은 때로 무거움을 견디게 한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답했다. 감당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공모전 1차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원과 영채의 팀은 합격했다. 합격 소식은 짧게 지나갔고 그 뒤로 더 큰 소식이 덮쳤다. 건양의 외부 투자 유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들은 건양의 보수적 의사결정 구조를 비난했고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난숙은 즉시 전화를 걸어 영채에게 말했다. 지금이 기회야.
흔들릴 때 안으로 들어가야 해. 난숙은 오래된 방식의 현실감을 믿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헤라에게 인정받은 디자인이 건양 내부의 빈자리를 메우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영채를 설레게도 만들었고 두렵게도 만들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면 사람은 대개 과거의 약속을 떠올린다. 영채는 정원에게 했던 딱 2번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2번에 또 다른 2번을 덧붙이려 했다. 그 즈음 기범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치료를 권했다. 치료비는 컸다. 정원은 냉장고에 붙여둔 재심 일정표를 한 장 떼어내며 계산기를 꺼냈다. 돈은 감정과 다르게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원은 건양의 계약서 초안을 바라보았다. 차액 지급 조항, 성공 보너스, 초상권 조항,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 정원은 그 중에서도 비밀유지 조항에 오래 머물렀다.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다치게 할지 사람은 미리 알 수 없다. 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 했다. 그러나 판단은 마음의 무게를 못 본 척할 때 더 위험해진다. 하늘은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했다. 하늘은 밥 먹었냐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하늘은 오늘은 스스로를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냈다. 하늘은 정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늘은 자기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정원은 그 메시지에 예상보다 크게 흔들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하늘의 말에는 요구가 없었다. 요구가 없는 관심은 사람을 쉽게 울린다. 정원은 간단히 답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쉬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잠깐 쉬었다. 마음을 쉬게 하려면 가끔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다. 세호는 그날 저녁 정원과 마주 앉았다. 세호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혹시 헤라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세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판단의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다. 세호는 다시 물었다. 그 대화가 정원 씨에게 상처가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정원은 어렵게 답했다. 둘 다예요. 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둘 다일 때는 경계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세훈의 조언은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조언은 윽박지르지 않고도 방향을 제시한다. 정원은 그 방향을 마음에 새겼다. 며칠 뒤 영채의 숨겨둔 속내가 드러났다. 영채가 맞선 자리에서 건양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보의 정확성보다 흘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다. 누구에게나 경계는 있기에 경계를 넘었다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헤라는 영채를 불렀다. 헤라는 묻지 않았다. 헤라는 단지 말했다. 당신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준을 믿습니다. 영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채는 자신이 왜 선을 넘었는지 알고 있었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때때로 사람을 빚지게 만든다. 그 빚을 갚으려면 더 큰 선을 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영채는 그 착각의 중앙에 있었다. 정원은 영채를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 쉬웠지만 쉬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정원은 영채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영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정원은 고집스럽게 답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동업의 선언에 가까웠다. 영채는 그 선언 앞에서 울었다. 울음은 종종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인정의 방식이다. 그러나 불행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재심 담당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기범 사건 관련 증인의 진술서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작의 배우의 건양과 얽힌 이름이 등장했다. 이름은 명확히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정원은 두 사람을 떠올렸다. 헤라와 세훈. 둘 중 누군가가 직접 한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은 개인의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다. 정원은 헤라에게 물었다. 헤라는 숨지 않았다. 헤라는 단지 말했다. 그 시절 나도 내 자리를 지키느라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에게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헤라의 말은 과거형과 현재형이 섞여 있었다. 섞인 문장은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그 흐림 속에서 정원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정원은 공모전 최종 발표를 앞두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내부 고발은 누군가에게는 정의이고 누군가에게는 배신이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때로 정의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정원은 그 소리를 준비했다. 고발 초안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담았다. 추측과 분노는 걷어냈다. 감정이 많을수록 사실은 가벼워진다. 정원은 무거운 사실만 남겼다. 그리고 초안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저장했다. 차정원.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날 밤 하늘이 다시 연락했다. 하늘은 혹시 지금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정원은 놀랐다. 하늘은 정원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감정의 결을 읽는 데 능했다. 정원은 짧게 답했다. 맞아요. 위험하지만 필요한 선택. 하늘은 길게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문장은 약속이었다. 약속은 사람을 서 있게 한다. 정원은 하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고맙다는 말 뒤에 평소라면 붙이지 않을 문장을 덧붙였다. 당신을 믿어요. 정원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한 칸 밝혀지는 걸 느꼈다. 세우는 이 모든 소용돌이를 알고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세훈의 눈빛은 흔들렸다. 세훈은 헤라의 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속에는 그 시절의 회의록과 결제 라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훈은 몇 개의 서명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니셜을 발견했다. 그 이니셜은 건양 내에서 암묵적인 권한을 지칭하는 표시였다. 세훈은 문득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기준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했는지 의심했다. 의심은 책임을 부른다. 세훈은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원이었다. 세훈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돕겠다. 세훈은 그 문장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는가,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답했다. 둘 다여도 괜찮다. 공모전 최종 심사 당일 사고가 났다.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경보가 울렸다. 헤라는 모든 일정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다. 원인은 한 장의 메모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의 무게를 함께 확인해요.